네, 4월 21일하고 22일 해외 축구하고 메이저리그 NBA 통합으로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많은데 일단은 뭐 메이저리그하고 NBA는 전 경기를 준비를 했고 10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축구가 경기가 꽤 많아요. 왜냐면은 챔피언십이지만 3경기 남은 상태에서 오늘 주말에 경기가 없고 주중에 있었죠. 오늘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챔피언십은 다 갈 수가 없고 뭐 제 기준에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 그 다음에 컵대 결승, 그 다음에 이제 세리아, 뭐,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됐는데, 세리에는 이제 준비 안 한 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뭐, 몇 개 추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한 20경기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주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주간, 해축, 또 메이저리그, 또 NBA 딱 한 주 한번 갔는데, 뭐, 쌍마에 너무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역배 추천 조합을 한번 드려봤는데, 뭐 에리 역배, 골스 역배, 샌디 역배까지 해서 3 역배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어쨌든 수익으로 마무리가 잘 됐는데 지난주는 먹죽먹죽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엄청 안 좋았던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좋진 않았던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한 주 마무리가 잘 됐고 이 마무리가 된 이 흐름을 이번 주에 이어가면서 또 지지난주에 좋았던 흐름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4월달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를 잘 해야지 이번 달 뭐 다음 주도 남긴 했지만 잘 해야지 이번 달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조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구독 옆에 가입 버튼 있거든요. 거기서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VVIP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S급 단폴이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분석표하고 추천 경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탠다드 가입하시면 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 추천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외 축구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NB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경기가 있죠, 여러분. 그 경기는 제가 여기다가 넣진 않았는데, 토리노하고 우디네세가 7시 반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이거 업로드가 되고 나면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할 텐데, 그 경기는 갈 수 있는 건 저득점밖에 없어요. 양 팀 다 중위권이고,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뭐 확률이 없기 때문에, 간다면 저득점인데 굳이 7시 반에 하는 경기를 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는 뭐 저득점만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동기부여는 서로 없는 경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헐시티하고 프레스턴 챔피언십부터 가겠습니다. 동기부여 같은 거 설명을 드리고 결정자 설명을 드리고 뭐 해외에서 어떻게 스코어 예측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헐시티하고 프레스턴인데 일단 3경기 남은 시점에서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가지고 3경기 남은 시점에서 지금 헐시티는 강등권하고 2점 차예요. 그리고 프레스턴은 6점 차입니다. 조금 더 절박하고 좀 빡겜해야 되는 거는 헐시티예요. 그래서 헐시티는 지금 수비 쪽에 맥로린 불투명하고요. 허리라인에 알자테 불투명, 잠브라노 마타조 빠지고 앞쪽에 맥크로스, 밀러, 벨룸 결정자 많습니다.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도 키퍼 우드맨 빠지고요. 그 다음에 수비 쪽에 포츠 완모 빠지고 그 다음에 허리라인 맥켄, 레드손 앞쪽에는 없어요. 1선에는. 이 경기는 물론 승패로 접근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경기이긴 하지만 헐시티가 전 지지는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절실하고 절박하고 또 최근에 헐시티의 어떤 홈에서의 경기력 자체는 괜찮고 루터타운이 뭐 리즈나 퀸즈파크한테도 직전 경기 리드하던 경기 마지막에 무너지면서 지기도 했고 뭔가 프레스턴이 엄청 절박한 동기부여가 지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에서. 그래서 이거는 헐시티 승무나 햄무 무릎 고배당으로 한번 승패에 접근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 경기는 저는 저득점 보겠습니다. 한 골 싸움, 헐시티가 1대0이나 뭐 1대1 아니면 0대0 이렇게 이기면 1대0 뭐 똥줄승 아니면 무승부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하는데 헐시티가 지진 않을 것 같아요. 헐시티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승점 1점도 되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헐시티가 그렇다고 막 들이댈 경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루턴타운이나
카디프나 플리머스처럼 강등권에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막 들이대고 라인 끌어올리고 저돌적으로 나서도, 물론 한 골 먼저 먹히고 시작하면 조금 경기 운영이 꼬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헐시티는 그래도 1점은 최소 따는 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펼쳐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헐시티 승부나 아니면 햄무 무로 고배나 쪄보시고 저득점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해외에서는 1대1 무승부 보거나 아니면 2대1이나 1대0의 헐시티 승을 보고, 프레스턴의 승을 보는 데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네요. 그 다음에 리즈하고 스토크시티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리즈하고 지금 버니가 1, 2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3위, 1, 2위까지가 바로 프리미어리그를 직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3위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5점 차예요. 남은 경기는 3경기고. 그래서 리즈 입장에서는 뭐 남은 일정들 보면은 스토크, 브리스톨, 플리머스입니다. 그래서 뭐 브리스톨도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 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토크 시티 상대로 어떤 승점을 좀 확보하는 게 리즈 입장에서는 남은 일정에서 조금 부담이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스토크는 강등권하고 7점 차예요. 그래서 어떤 절박함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스토크가 지금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경기력은 좋아요. 성적도 그렇고. 그래서 리즈는 지금 수비적 스트라이커 여전히 빠지고 허리라인 로스웨, 최전방에 이제 솔로몬이 불투명한 게 조금 걸리죠. 왜냐면 리즈가 공격에서 솔로몬이 있고 없고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토크는 지금 수비 쪽에 보켓 불투명, 벤 깁슨 불투명, 로즈랑 스티븐슨 빠지고요. 중원에 탐슨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스토크도 최근에 지지 않는 경기를 계속 오래 하고 있고, 그런 승점을 쌓았기 때문에 순위도 좀 여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리즈가 남은 일정도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에 승점 3점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버니가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이기는 걸 원하겠죠. 오늘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1, 2위는 큰 이변이 없으면 리즈 버니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우승하냐 정도 차이지, 두 자리, 프리미어리그 승격 두 자리는 사실 오늘 일정에서 거의 컨펌이 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리즈가 이 경기까지도 좀 빡세게 해서 승점을 좀 확보하려고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리즈 승에 다득점. 어쨌든 스토크의 최근에 경기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건 리즈가 홈이어도 실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리즈 승에 다득점 보고, 해외에서는 2대0이나 3대0 아니면 2대1의 리즈 승들을 대체로 봅니다. 그 다음에 루턴타운하고 브리스톨로 갈게요. 루턴타운은 지금 동기부여가 이제 강등권이기 때문에, 강등권 루턴타운, 카디프, 플리머스가 강등권인데 더비하고 승점은 같아요. 근데 더비보다 골 득실이 밀리기 때문에 강등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위인데 6위까지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3, 4, 5, 6위 이 네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때문에 미들즈브로하고 지금 4점 차밖에 안 나요. 3경기고. 그리고 브리스톨도 이 경기에서 승점을 1점 아니면 최대 3점까지도 누리면 좋은 그런 경기예요. 아무리 루턴타운 강등권이라 할지라도. 루턴타운은 지금 허리라인에 도우티 빠지고 밥티스테 불투명, 그 다음에 앞쪽에 아데바요, 브라운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톨은 이제 수비적 맥날리, 허리라인에 사이크스 정도 빠지는데, 일단 뭐 최근에 경기는 루턴타운도 지금 직전에 더비 상대로, 라이벌 지금 경제 상대로, 강등권 라이벌 상대로 승점 3점이나 땄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블랙번한테 진 거 말고는 승점들을 잘 쌓고 있고, 브리스톨도 버니한테 진 거 빼고는 최근에 지금 3승 1무로 승점 잘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브리스톨을 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브리스톨 역 줬으면은 브리스톨 프레는 볼 수 있지 않나. 물론 브리스톨이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브리스톨이 지진 않는다. 아무리 루터타운이 최근에 잔류 버트프가 발동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저는 브리스톨 프렌.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보겠습니다. 양팀 다 뭐 지는 거를 서로 원하지 않을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다득점 보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요. 해외에서는 이거 루턴타운 승 보는 데는 없고 0대0 아니면 1대1 아니면 1대0의 브리스톨 승을 봅니다. 무승부나 브리스톨 승. 그 다음에 플리스머스하고 코벤트리로 넘어갈게요. 이 경기는 코벤트리가 7위 이제 미들즈브로하고 3점 차예요. 그래서 코벤트리 입장에서도 지금 승격 플레이오프 나가려면 지금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플리머스는 강등권 중에서 꼴찌인데 강등권이 이제 좀 치열해요. 플리머스가 꼴등인데
더비하고 3점 차예요. 그래서 해볼만 하죠. 3경기 남았기 때문에 사실 뭐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비, 루턴타운, 카디프, 플리머스, 좀 헐시티까지도 한 5팀이 세 자리를 놓고 두 자리를 놓고 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리머스는 결정자가 수비 쪽에 많아요. 여전히 소리놀라, 플레게주엘로 불투명, 에드 갈로위, 탈로브에어로 푹 빠지고, 카디치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수비 쪽에만 불투명하고 빠지는 자원들이 많고, 코벤트리도 결정자는 좀 있어요. 키퍼 도빙 주전 키퍼 빠지고, 수비 쪽에 토마스 불투명, 허리라인에 에클스 불투명, 트로프 빠지고, 최저마 클라크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플리머스가,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좀 합니다. 플리머스가 좀 하는데, 코벤트리 상대로 플리머스가, 저는 조금 더 이 급한 쪽은 플리머스거든요. 플리머스가 지금 남은 경기가 3경기 중에서 오늘 코벤트리, 다음에 프레스턴, 리즈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1점도 만족을 못할 수도 있다. 만약에 먼저 골을 먹히면 정말 급해지는 게 플리머스입니다. 물론 1점 따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경쟁팀들이 승점을 드랍을 하면 어떻게든 1점도 귀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플리머스의 어떤 최근에 홈에서 한번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여 잡은 거 말고는, 뭐 노리치도 잡긴 했지만, 코벤트리 어떤 최근의 경기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거는 플리머스 쪽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남은 경기에 조금 여유 있다면, 그리고 남은 또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플리머스한테 전혀 일정이 좋지 않습니다. 코벤트리, 그 다음에 프레스턴, 리즈.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코멘트리의 어떤 최근의 경기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홈팀 플리머스가 좀 더 급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코멘트리 승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전력 차이도 나고, 그 다음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플리머스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요. 최근에 홈에서 2경기 좋은 경기 승리하면서 승점 선을 다 따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남은 경기 3경기, 그리고 승점 1점도 만족을 못해서 조급하게 좀 튀어나오고, 공수 밸런스 3선, 2선, 1선까지 밸런스가 흐트러지면 결국에는 그 허점을 코벤트리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는 해외에서는 3대3 무승부도 보고, 2대1 코벤트리 승, 1대0 코벤트리 승, 2대2 무승부도 보고, 플리머스 엿보는 데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무승부 가능성은 있긴 할 것 같아요. 플리머스의 어떤 홈에서의 경기력을 봤을 땐. 그 다음에 셰필드 웬즈데이하고 미드즈브로입니다. 이 경기는 셰필드는 딱히 동기부여가 없고요. 웬즈데이랑 유나이티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드즈브로가 6위 코벤트리하고 3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들즈브로는 이거는 직전 경기 승리함으로써 안 좋았던 분위기를 돌려냈고, 물론 똥줄승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코벤트리 6위를 해야 되거든요, 미들즈는. 그래서 6위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수비 쪽에 맥스로이, 그 다음 버나드 빠지고요. 그 다음 허리라인 우구보 불투명 합니다. 미들즈는 키퍼 디엥 빠지는 거 주전, 그 다음에 수비 쪽에 보르게스 불투명, 아일링 결정, 그 다음에 허리라인 맥그리 불투명, 최전방 벤더크 여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들즈 승 보고요. 그냥 동기부여 있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미들즈브로가 분위기 전환을 했다 한들 경기력도 사실 좀 또꾸랑내 나기도 했고, 또 원정이기도 하고 신뢰가 가진 않는데, 그래도 뭐 당이 만약에 좀 낮았으면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은 당이 낮았잖아요. 제 기억에 홈이었고. 근데 이거는 그래도 뭐 셰필드 웬즈도 최근에 경기력도 안 좋고 동기부여가 딱히 없으니까. 이거는 미들즈브로 승. 그 다음에 언어번은 뭐 굳이 보면 다득점 볼게요. 이거는 미들즈 해외에서도 2대1이나 1대0으로 미들즈 승을 대체로 봅니다. 언어버가 어려운 게 웬즈데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미들즈 승에 언어버는 굳이 보면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니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거는 사실상 만약에 버니가 승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승격 플레이오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2위와 3위의 맞대결이고, 승점 6점짜리 매치업이고 5점 차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면 8점 차로 벌어져요. 그럼 2경기 남았으니까 사실상 끝났죠. 게임 셋이죠.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물론 이 안 좋았던 분위기를 카디프 2대0으로 승리하면서 분위기 돌리긴 했어요. 근데 번니도 굳이 이 경기, 물론 1점도 나쁘진 않습니다. 번니 입장에서 1점 챙기면 2경기 남고 5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해요. 근데 웬만하면 이거 여기서 잡고 승격 확정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크하고 블랙번 이렇게 경기가 남았고, 번니는
퀸즈파크 미럴입니다. 근데 남은 경기 생각했을 때 퀸즈파크나 미럴도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퀸즈파크 같은 경우 딱히 동기부여는 없지만 최근에 경기력이 좋고, 미럴 같은 경우에도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기 1점 뭐 따도 납쳐약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기면서 홈에서 승격 다시금 프리미어 리그 재입성에 대한 축포를 터트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일단 뭐 버니는 험프리스 수비 쪽이 불투명하고요. 최전방 포스터 불투명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결정자가 좀 있습니다. 수비 쪽에 데이비스, 그 다음에 빠지고 클라크 불투명, 그 다음에 중원에 헤어 불투명, 톰 데이비스 불투명, 아블라스터 빠지고 최전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닌데, 저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이거는 사실상 비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비기고 남은 경기를 다 지고 버니가 져야 돼요. 5점 차가 유지가 되면 버니가 한 경기는 비기거나 해야 돼요. 1승 1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경기 이제 셰필드는 6점을 따고 버니는 4점을 따면 순위가 뒤집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상 이거는 버니 승 다득점 봅니다. 버니 경기는 제가 버니 승에 저득점 많이 봤죠. 근데 이 경기는 어떤 멸망전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그 세리의 경기 중에서도 강등권 멸망전이 있었어요. 그 멸망전에서 사실 대표적으로 좀 언더팀들이 맞대결했는데 1대1 되고 나서 베네치아가 역전하고 바로 엠폴리가 바로 동점을 했어요. 2분 만에. 그런 멸망전 느낌으로 이 경기는 저는 오버 역배까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1대0, 3대0, 2대1, 2대0 다 번리승을 보고, 이제 뭐 스코어, 언어버가 좀 갈리는 거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번리승에 오버 역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십 6경기 살펴봤고, 조금 코멘트가 오늘 영상이 좀 길 텐데, 제가 이 텍스트 정리해가지고 띄워드리지 못하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노아하고 라치오, 아까 제가 토리노 경기를 간다면 저득점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가 다 갑자기 세리가 다 취소됐네요, 갑자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세리의 경기가 다 취소가 됐네요. 지금 경기가 갑자기 연기가 됐는데 제가 왜 연기됐는지를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코멘트 하려고 하는데 세리의 경기가 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왜 연기가 됐는지. 교황, 잠시만요, 지금.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별세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리의 경기가 다 연기됐네요. 그래서 뭐 미리 가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어쨌든 세리에가 그래도 갈 경기 있었는데 토리노, 칼리아리, 제노아, 그다음 4경기가 다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는 건너뛸게요. 다 아쉽네요. 이거 2개 다 갈만 했는데, 야, 이거 아무튼 세리의 경기는 지금 교황 별세대 하셔가지고 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하고 라리가, 그다음에 컵 대회 결승하고 메이저리그 NBA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토트넘하고 노팅엄은 동기부여는 노팅엄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팅엄이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데 챔스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토트넘 없고 유로파에 집중을 하는 상황이고요, 맨유처럼. 토트넘은 지금 드라구신, 그 다음에 뭐 메디슨 불투명, 손흥민 빠지는 거 정도만 있고 많이 돌아왔죠, 부상자들. 노팅엄은 수비 쪽에 아이나 불투명, 그 다음에 최전방 아워이니는 뭐 중국어죠. 아워니 불투명합니다. 이 경기는 고민 좀 했는데, 그래도 노팅엄이 최근에 지금 경기력이 떨어진 건 맞는데 그래도 동기부여도 있고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노팅엄 프렛, 그 다음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도 굳이 뭐 제가 확실히 수비 쪽에 로테 돌린다고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주전 로메로나 반더벤에는 부상 나가면 안 되거든요, 유로파 중요한 경기에서. 그래서 무리해서 끌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팅엄 프렌에 다득점 보고,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갈립니다. 3대1 토트넘 승, 뭐 2대2 무승부, 1대1 무승부, 그 다음에 2대1이나 3대2 노팅엄 승,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갈립니다. 그 다음에 지로나하고 베티스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 지로나는 강등권하고 3점 차고요. 베티스는 챔스 진출, 유로파 진출 가능한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로나 워낙 못하죠. 지금 지로나는 브라인 힐하고 루이즈 이 공격 쪽에만 결정자가 있고, 베티스가 요렌테,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수비 쪽에, 그 다음에 허리라인 로카, 앞쪽에 아빌라 빠집니다. 그래서 베티스 이제 컨퍼런스 치르기도 했지만 휴식일이 조금 그래도 주말 경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하루라도 더 휴식을 했고, 지로나는 경기력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베티스 승무 사이드, 다만 베티스도 못 믿어요. 그래서 한창 좋았던 폼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베티스가 저는 지진 않는다. 베티스 승무나 햄무나 무투트랙으로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골 싸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는 1대1, 0대0 아니면 무승부 아니면 2대1이나 1대0의 베티스 승을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하고 고어헤드, 이거는 페이노르트 중립에서 컵대 결승전을 단판으로 치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는 뭐 승패는 저는 그렇게 뭐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실 거면 옷 받치고 치우시는 게 어떨까? 양팀 만났을 때도 치고받는 흐름들도 보여줬고, 최근에 어떤 경기력들도 양팀가 좋지는 않아요. 알크마르는 허리라인에 클라시 불투며 벨리치 빠지고 앞쪽에 페럿 불투며, 고어헤드는 수비 쪽에 딘 제임스 결장, 앞쪽에 브롬 불투명합니다. 이거는 뭐 대체로 이제 고어헤드 엿보는 적은 없어요. 알크마르가 이긴다던가 무승부 보거나 이렇게 갈리는데, 뭐 2대2, 2대1, 3대1 뭐 이렇게 스코어를 예상을 많이들 하는데, 저는 안 가셔도 되는 경기라고 보고요. 이 경기는 간다면 옷 받치고 치우시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축구 이렇게 살펴봤고, 세리에는 전부 다 경기가 연기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지난주는 수익 잘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주가 조금 안 좋았어요. 왜냐면 먹죽먹죽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4연승으로 마무리가 좀 돼서 다행이고요. 해외 축구도 뭐 주말 동안은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연승에는 포함이 안 돼서 그렇지 해축은 이틀 연속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NBA는 어제 항저우 갔는데 뭐 올킬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전에 골스 프렌의 역배 저득점 봤거든요. 나머지 3개 오클, 클블, 보스턴 다 마이너스 봤었고, 근데 골스 경기도 뭐 프렌의 역에 저득점 잘 들어왔고, 역배 3역배 들여봤는데 잘 들어와서 뭐 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잘 이어가서 이번 주도 좀 연승 분위기 길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고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고 VIP 가입하시면 조합 참여 오늘부터 가능하세요.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NBA랑 메이저리그 10개예요. 근데 저는 같이 섞어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적어서. 그러면은 메이저리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기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경기들 스킵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사가고 보스턴으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어제 보스턴이 초반에 점수를 주고 시작을 했지만 뒤집었죠. 4대2까지 만들었지만 추가 점수들을 안 나고 찬스들이 계속 있었는데 점수가 안 나다가 결국엔 불펜 쪽에서 방어 나오면서 후반에 무너지면서 8대4로 졌어요. 그래서 이제 2승 1패 시리즈 4연전의 마지막 경기인데, 워커 뷰러하고 캐넌입니다. 그래서 뷰러가 뭐 초반에 2경기 안 좋았지만 최근에 토론토 템파 상대로 잘 던졌고, 그래도 화사하게 빠따가 어제 터지고 연패를 끊긴 했지만, 그래도 뭐 평균적인 화사기 어떤 타선을 생각했을 땐 뷰러가 그래도 무난한 피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나름 0점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화사기에서는 무난한 선발 카드인데, 이번 시즌에는 조금 업다운이 심해요. 기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닝 소화도 안 되고, 근데 뷰러도 이닝 소화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상대로는 선발로는 처음 만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보스턴이 어제 못 친 건 아닙니다. 잔류가 좀 많았고 추가 점수가 안 나온 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무사 2루도 있었고 했는데 4대2에서 한두 점 더 달아났어야 됐는데, 물론 불펜 쪽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그래도 저는 화삭이 뭐 최근 분위기에서 연승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이 그래도 최근 분위기에서 연패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워커뷰러를 믿지는 않지만 캐넌도 그렇게 믿음스럽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 승에 마인 승에 9.5면 뭐 9.5면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키스하고 클블입니다. 이 경기는 뭐 양키스도 분위기 좋고 클블도 분위기가 좋은 지금 상태인데, 슈미트하고 개빈 윌리엄스의 맞대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슈미트가 복귀전에서 5.2이닝 30점, 캔자스 상대로 무난한 피칭을 보여줬고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클불 상대로는 한 경기 조금 아쉬웠고 한 경기는 잘 던졌는데 슈미트도 이닝을 좀 길게 가는 유형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이 매치업은 후반 불펜 싸움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런 경기고요. 그 다음 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양키스 상대로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투보다 좀 부진을 했고, 물론 이번 시즌 잘 던진 경기들도 안 좋았던 경기들도 반이긴 한데, 선발에서는 저는 거의 큰 차이는 없다. 왜? 슈미트도 지금 돌아왔고, 부상에서 돌아왔고, 지금 100%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고 지켜봐야 되고, 다만, 불펜 상태는 클불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왜? 데빈 윌리엄스라는 불안한 카드가 지금 양키스한테 있기 때문에. 선발에서는 이제 상대 전적 이런 거 고려하면은 클불이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는 클불 프렌, 그 다음에 역배승, 그 다음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클불 프렌의 역에 다득점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 개비 윌리엄스가 초반에 지난 시즌에 양키스 상대로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점을 많이 하면 빵 터지면은 양키스 쪽 기울겠지만 슈미트도 불안합니다. 조금 괜찮은 카드가 양키스에서 나왔다면 양키스 봤을 텐데 데빈 윌리엄스 불안한 것도 있고 물론 오늘은 안 나왔어요. 데빈 윌리엄스. 그 다음에 샌디하고 디트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바스케스하고 몬테로인데 선발만 봤을 때는 저는 뭐 바스케스 카세가 몬테로한테 저는 밀릴 이유가 없고 샌디도 제가 어제 역배 봤었죠. 제가 캔자스 같은 거나 샌디 같은 거나 에리 같은 거 역배 좀 많이 봤었는데 물론 세인트 본 것들 틀리기도 했지만 역배 본 것들도 좀 꽤 맞았어요. 그래서 샌디가 어쨌든 수입도 면했습니다. 똥주 승하긴 했지만 그리고 디트는 제가 4연전 시리즈 마지막이고 와카카드고 이제 스쿠바 뭐 켄자한테도 압도적으로 강하지도 않고 하면은 시리즈 내내 배당 좋았는데 똥배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켄자 도전해볼 만한 경기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안 갔지만 저는 그래서 디트도 수입전에서 진 거고 샌디의 수입전에서 이기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는 디트가 더 좋아요. 근데 저는 몬테로 카드를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바스케스도 신뢰를 못하지만 지금 이번 시즌 보여주는 거는 바스케스가 좀 더 낫거든요. 그리고 맞대결 기록은 바스케스는 제가 알기로는 선발로는 없어요. 그리고 몬테로는 지난 시즌에 한번 샌디 만나서 안 좋았던 맞대결 기록이 있고 샌디도 어쨌든 연패를 끊어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샌디가 역을 받았기 때문에 정이었으면 고민 좀 많이 했을 텐데 역을 줬기 때문에 샌디 프렌의 역배에 그 다음에 다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하고 마이애미입니다. 신시가 어제 이제 제가 다득점 우선으로 본다고 말씀도 드렸었고 모튼 영어까지 털고 그냥 뭐 점수가 거의 뭐 24대 2 점수를 정말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빠따가 쉴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면 선발에서 로돌로하고 마이어면 로돌로가 당연히 앞섭니다. 그래서 마이어도 이번 시즌 괜찮은 피칭 내용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신시 상대로 한번 신시 원정도 아니고 본인 홈에서 한번 쳐맞았었고요. 그 다음에 로돌로 같은 경우에도 뭐 잘 던지다가 시애틀한테 좀 맞았지만 마이애미한테는 그래도 대체로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걸리는 게 뭐냐 신시의 빠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시가 유리한 경기에 맞다. 왜냐면 불펜도 마이애미가 신시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고 신시도 뭐 좋은 불펜은 아니지만 신시 승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돌로는 문제 없다. 이거 만약에 신시가 못 이기면 빠따 너무 많이 쳐가지고 마이어 호투시켜주면서 후반 싸움, 불펜 싸움에서 밀리거나 하면서 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저는 선발에서도 앞서고 신시가 어느 정도만 만점수 아니고 승리에 필요한 점수만 뽑아주면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필라하고 매치예요. 이거는 라이벌리입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보스턴하고 양키스 하면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러면은 내셔널 리그에서는 어디가 조금 빡세냐? 필리스. 매치하고 필리스의 어떤 라이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내내 이제 필라하고의 시리즈 광고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필라가 지금 마이애미랑 했었잖아요. 그 스코어를 중간중간에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뭐 필라가 이기고 있는 거, 동점됐던 거, 역전됐던 거 이런 것들을 카메라가 좀 여러 번 좀 보여줬다는 거는 뭐 내일 경기 이제 필라와의 시리즈가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아무래도 나타냈던 거 아닌가 중기진에서. 그래서 뭐 어쨌든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하고 맥일인데 지금 매치가 점수들이 되게 접전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감독이 지금 불펜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어제도 필승조가 나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 대비해서 어제 스타넥을 냈어요. 부토하고 스타넥을 내면서
필승조를 아꼈습니다. 민터하고 디아즈를 안 썼어요. 써도 상관없었어요. 연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필라와의 시리즈가 중요하니까 아꼈고, 지금 필라도 뭐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죠. 수입전에서 진 거기 때문에. 근데 좀 더 분위기가 좋은 건 저는 매치라고 생각이 들고, 매치가 마운드의 힘으로 좀 잘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놀라하고 맥일인데, 당연히 좋은 투수는 놀라가 맞아요. 근데 이번 시즌 놀라가 지금 안 좋습니다. 놀라도 지금 어떤 베테랑이거든요. 이제 93년생이기 때문에 30대 초반이에요.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놀라가 지금 이번 시즌 초반에 안 좋아요. 물론 잘 던진 경기도 있습니다. 근데 나온 경기가 다 졌어요, 팀이. 그래서 그리고 놀라는 매치 상대로도 원래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완봉승이라는 한번 좋은 기억이 있었지만 그 외에 두 경기는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23시즌에도 부진했고, 그래서 커리어 내내 최근에 좀 길게 보면 아니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대체로 매치한테 좀 약했던 게 맥일 놀라고요. 맥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닝 소화도 안 되고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투수는 아니지만 뭐 무난한 피칭은 한다. 평타치는. 그리고 필라 상대로는 뭐 지난 시즌에 한 경기 4이닝이 실점. 그다음에 아마 가을 야구에서 불펜으로 한 경기 던진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오빠 보고요. 역배인데. 그리고 승패는 그래도 저는 불펜에서 좀 더 안정감 있는 필라보다 매치 불펜이 좀 더 낫고, 그래서 저는 매치승, 어렵긴 하지만 매치승에 다득점 보고, 양팀 지난 시즌 상대는 7승 6패, 필라 기준으로 7승 6패로 필라가 좀 근소하게 앞섰고요. 접전, 난타전도 좀 꽤 많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벌전이 원래 좀 그래요. 그 다음 세인트하고 애틀란타입니다. 이거는 패디하고 슈베런 바우인데, 야, 세인트는 빠따가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이진 않습니다. 어제 물론 4점 뽑긴 했습니다만 오늘 더 뽑았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좀 잔류가 많이 쌓이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애틀은 확실히 좀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선발들 다 잘 던질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틀이나 세인트나 타선이 폭발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애틀도 물론 지금 미네와 시리즈에서 타선이 조금 물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신뢰도는 아직 낮아요. 그래서 그리고 슈베른바흐 같은 경우는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부진한 거고, 물론 지난 시즌에 세인트 상대로는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세인트 타선 상대로라면 5이닝 3실점, 6이닝 30점 정도는 해줄 것 같고요. 그다음 패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만난 적은 없습니다. 워싱턴 시절에 안 좋았던 시절에 만나서 영어까지 털렸던 적은 있는데, 지금 패디라면은 뭐 세인트 타선, 에트 타선 상대로도 호투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에트 승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세인트를 지금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무리 패디가 잘 던져도. 그래서 선발에서 오히려 슈베르마보다 패디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빠따가 지금 도저히 이거는 세인트를 기대하기 힘들다. 에트승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토하고 휴스턴, 가우스만하고 헌터 브라운 지금 좋은 투수들의 맞대결인데, 이거는 뭐 이것도 저득점을 안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선발 카드들이 이번에 무너지겠지 하고 예상하기 쉽지는 않고, 만약에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선발 카드는 저는 헌터 브라운보다는 가우스만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둘 다 지금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뭐 피안타요도 적게 허용을 하고 있고, 피홈런도 물론 가우스만이 조금 허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솔런 이런 것들이 많이 맞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불펜에서 그래도 토론토보다는 휴스턴이 낫다. 투수단 흐름 가운데 저는 휴스턴이 그래도 잡을 거라고 봅니다. 휴스턴 승에 저득점 볼게요. 후반 싸움에서는 휴스턴이 좀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 경기 미러키하고 샘프입니다. 샘프가 이제 워커가 이제 전날은 세이브 잘했지만 오늘 불론하면서 저는 오바도 떠줘가지고 고마웠고, 연투 걸려서 못 나와요. 아마 도발이나 이런 애들 나올 건데, 왜냐면 워커가 연투 걸려있고 하면 도발을 또 마무리도 했었고 도발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로비레이하고 프리스터면 당연히 로비레이 쪽으로 기울 수는 있겠지만, 뭐 로비레이가 부상으로 좀 날린 시즌도 많고요. 최근에 이렇게 만난 적은 없고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래도 뭐 이닝 소환 안 되지만 잘 던지고 있고, 지난 시즌 샘프 상대로 잘 던졌던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프의 좋았던 흐름이 좀 꺾인 상태에서 홈으로 돌아와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미러키한테 이 정도 당을 줄 경기는 아니다. 샘프가 1.5인데 1.6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샘프 최소. 그래서 저는 이건 미러키의 최근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로비레이도 이닝 소화가 길게 가지 못한다면 저는 뭐 미러키도 불펜 뭐 크게 샘프한테 밀릴 구석은 전혀 없다. 미러키 프렌에
저는 뭐 역변 도전할 수도 있는 경기고, 그 다음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리그 8경기 살펴봤고, NBA 2경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 참여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승 중인데 계속해서 연승 분위기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NBA 2경기인데 제가 1차전 보고 2차전은 한다고 말씀드렸죠. 뉴욕 닉스하고 디트는 핸디가 7.5였기 때문에 저는 코멘트는 안 했지만 닉스 승에 디트 프렌의 저득점을 봤었는데, 뭐 확실히 뻔한 얘기지만 경험 차이가 확실히 났습니다. 커닝햄의 뭐 플레이오프 데뷔전 뭐 나쁘진 않았는데 턴오버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디트가 뭐 뉴욕 닉스보다 3점도 한 6, 7개 더 메이드 했을 거예요. 아마 최소 5개 정도 메이드 더 했는데도 졌고, 턴오버가 2배였어요. 10개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 휴스턴하고 골스도 제가 골스 프렌의 역배 저득점 봤던 이유는, 저득점은 일단 시리즈 매치됐을 때는 봤었던 이유가 뭐 둘 다 다득점 볼 수 있는 팀 컬러가 전혀 아니잖아요. 수비도 좋고 템포도 빠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휴스턴이 오늘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골스도 턴오버가 나오면서 격차가 한 대여섯 개였지만 초반에 한 10개 정도 차이가 났어요. 경험이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었죠. 휴스턴도. 물론 골스 경험 부족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는 오크리아 이 1차전에서 제가 쇼앤 프루브를 했지만, 이전에 어떤 인시즌 토너먼트라던가 인게임 토너먼트인가요? 그 중간에 그 토너먼트 하는 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사실 저는 모습도 나왔고 하는데, 오늘 1차전에서는 리그 경기력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오클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작년도 그렇고. 근데 디트도 그렇고 휴스턴도 그렇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 물론 디트도 베테랑들 영입하고 했고 토바이스 해리스라던가 영입 이번 시즌 되긴 했어요. 뭐 팀하더웨이 주니어라던가. 근데 뭐 커닝햄 이런 애들은 경험이 적습니다. 듀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 적은 선수들도 많고, 뉴욕 닉스는 뭐 잔뼈 굵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독도 그렇고 브런슨, 아누노비, 뭐 타운스, 뭐 조시 하트, 뭐 베테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 레벨이나 어떤 뭐 팩 이런 건 디트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보면 디트의 장점은 뭐 베테랑과 신구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뉴욕 닉스가 그리고 벤치가 그나마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지만 벤치에서도 뭐 크게 유리하진 않았었던 매치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결국에는 뉴욕 닉스의 어떤 주전들의 공수 이런 부분에서 디트한테 우위, 그 다음에 또 디트는 끌려가는 경기에서 턴오버, 패스미스, 뭐 말도 안 되는 슛 이런 게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경기는 저는 뉴욕 닉스 승에 6.5 마인승에, 뉴욕 닉스의 지난 시즌의 티보드 감독의 어떤 시즌 플레이오프면 당연히 저득점 보는 게 맞지만, 이번 시즌도 그렇고 특히 홈에서 뉴욕 닉스는 저득점을 보기가 어려운 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첫 맞대결처럼 막 230 몇 점이 뜨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기준점은 상회하는 경기는 나올 수 있다. 222.5 기준의 바득점 뉴마옵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덴버 클리퍼스. 이건 저는 클리퍼 프렌의 저득점을 봤었던 경기인데, 물론 이 프렌은 사실 마지막에 클리퍼가 3점을 이제 악수타임 안 하고 넣어줘가지고 프렌이 뜬 거였어요. 그래서 연장까지 갔는데도 저득점이 떴죠. 그래서 저는 똑같이 봅니다. 클리퍼스 프렌의 역배 저득점을 보고요. 이 경기는 덴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겨서 다행이고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져서 아쉬웠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뭐 클리퍼스가 엄청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덴버에 눈에 띄는 거는, 저는 덴버 감독, 말런 감독이죠. 덴버 감독이 경질된 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경질될 만 했다고 봐요. 물론 이게 지금 단장과의 갈등도 있었고 한데, 중요한 건 뭐가 차이가 났냐면, 지금 감독 대행하고 있는 수석 코치였던 친구가 감독 대행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말론 감독하고 차이가 뭐였냐면, 마포주가 존나게 못했죠. 야투율 25%에 3점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마포주 경기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고든의 활약이 눈에 띄기도 했고. 근데 말런 감독이었으면 과연 고든을 뺐을까요? 계속 썼다가 경기 조지고 진짜 완전 경기 터지고 나서 아마 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말런 감독이 어떤 이 플랜 B, 그 다음에 경기 도중에 인게임 중에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보수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시킨 건 정말 업적은 칭찬해줘야 되는 건 마땅한데, 그리고 뭐 핵심들,
KCP라던가 이런 애들 뭐 보내고 딱히 영입이 많이 안 되고 유망주들 키우고 뭐 브라운 키우고 뭐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조진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주어진 선수들 가운데서 웨스트브룩 똥 쌀 때 빨리빨리 안 뺀다던가 그다음 마포즈나 자말머리에 못할 때도 주전이라는 이유가에 과감하게 제외 안 시키고 변화를 안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감독 대행하는 친구 감독이 임시 감독인지 감독 대행인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확실히 마포즈를 제외했던 것들이 덴버가 승리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부룩에 어떻게 보면은 연장에서의 코너 3점, 그 다음에 또 서부룩이 또 중요한 수비 이런 것들까지도 중요했다고 보는데 가장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웨스트브룩이 승리에 기여한 것도 인정. 근데 패배에 기여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전 서부룩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다. 근데 또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뭐 요키치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에런 고델의 활약이 눈에 띄기도 했고 자마머리에도 그래도 무난한 활약을 해줬는데 저는 결국에는 1차전과 같은 그 기세를 덴버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클리퍼스라는 강팀이 저는 연패할 가능성 떨어진다고 보고 또 잘 준비해서 2차전 복귀하고 와서 복수는 해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 흐름 가운데 저는 1차전 웨스트브룩이 어떻게 보면 승리에 도움을 줬다면 2차전은 조심스럽게 제가 예언을 하자면 웨스트브룩이 패배의 원흉이 될 가능성은 60% 이상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웨스트브룩은 거의 주사위야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클리퍼스 프렌의 역배 저득점 보고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 마쳤습니다. 와 정말 제가 지금 40분 동안 녹화를 했는데 그리고 코멘트 열변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관심 있는 경기도 위주로 모두 승리하시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